1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박인환입니다. 우선 먼저 김진 논설위원님께서 이념 원투로 나누는 참 방식은 아주 참신하고, 아무래도 우리 사회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뭔지 좌우가 헷갈려가지고 어떤 경우는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쪽이 또 진보에서 언론 자유, 뭐 신체의 자유, 사생활, 이게 또 진보에서 또 엄청나게 주장하다가 따지고 보면 그게 또 보수의 또 가치이기도 한데 좀 가작해. 잘 마련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죄송합니다. 사실 편향 판결을 중심으로 한 일부 법조인들의 요즘 행태는 참 저는 뭐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도 그렇고 해서 그런 눈으로 봐서 그런지,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갑자기 쏟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참 섬찟하다는 그런 생각을 들고, 사실 그동안은 뉴스를 일일이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과제를 받고 나서는 도대체 어떤 판결이 있나 싶어서 인터넷으로 뭐 검색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사건들인데, 제가 한 이틀 정도를 낮에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밤에 밤잠을 반납하면서 이틀 정도 추린 사건들만 해도 여기처럼 12여 건이 넘는다는 걸 보고 저도 참 다시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헌법수호기관이라는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우리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부터도 헌법을 준수한다는 취임 선서도 합니다만, 과연 사법부가 헌법 수호를 기관이 맞느냐? 과연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치주의, 정의 구현, 자유 시장 경제 같은 이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가라는 근본적인 회의조차도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부러 장황하게 원고를 장시간 걸쳐서 많이 한 이유는 제가 아마 15분의 시간 제약 때문에 다 발표를 못할 겁니다. 발표 못하더라도 혹시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으실 때 이 자료를 다 취합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개인이 저희 노력으로 어느 정도 취합한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제가 판결 이유하고 비판 이렇게 쭉 들어놓은 것도 순수하게 저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또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근 10월달 이제 11월 초입니다만은 우리 흔히 말해서 불법 집회, 민노총이 주최하는 소위 노동자 대회가 지금도 뭐 수시로 열리고 있죠. 그런데 약 40분간에 걸쳐서 700여 명이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시위를 한 점에 대해서 1심에서는 유죄 선고를 했는데 2심에 와서는 서울중앙지법 항소 2부입니다만 2심에 와서는 일요일 날 이른 아침이라 교통량이 많지 않고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판사님 볼 때는 현장에 가봤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농성하는 현장에 개인적인 호기심으로라도 저는 많이 가봅니다. 특히 그 뒤에 소개하는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현장에도 가보지도 않고 이른 아침이니까 교통이 많지 않을 거다. 이른 아침이 왜 이른 아침입니까? 그 전날부터 밤을 새면 이른 아침이 되지요. 이른 아침에 모여가지고 하지는 않을 텐데, 여하튼 토요일 날 집회를 하면은 일요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뭐 깊은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하리라 봅니다만은, 그렇게 또 한쪽에서는 괜찮다, 불법 시위도 일반 공중의 안전을 위협해서 뭐 교통방해를 해도 괜찮다 하면서, 그 다음
한 20일 뒤에 또 같은 법원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그 유명한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입니다. 그 유명한 명박산성이라고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하도 기가 차서 광화문 이수신 장군 동상 앞에 큰 컨테이너 박스를 막아놓고 싶어서 막아놓습니까? 청와대를 점령하자고 하는 시위대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광화문 광장을 그렇게 막게 됐는데, 이 판사님들도 아마 현장에는 한 번도 안 가봤을 겁니다. 정말 죽창이 난무하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최루탄에 안 쏜 것까지만 해도 기적 같습니다. 그 무거운 몇 톤짜리 콘크리트 그 컨테이너 박스가, 쇳덩어리를 든 박스가 시위 군중들이 밀면은 그 박스가 넘어질 정도입니다. 그 지붕 위에 타고 있는 전경들이 그 무거운 박스가 흔들려서 떨어지고 짓밟고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그때는 밤 12시 넘어까지도 했죠. 그 과정에서 재산적 피해는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재산적 피해가 약 5억 원 정도가 생겨서 집회 주최 측에 소위 진보단체죠.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또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같은 대표적인 시민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니까 판결 이유가 그렇습니다. 불법 시위를 주최했다고 해서 참가자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 모든 자가 결국 소위 짜깁기 판결, 결론부터 내놓은 판결, 집회 주최자가 모든 불법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 말이 얼뜻 맞지요. 그럼 바꾸어서 집회 주최자들이, 참가자들이 중요한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똑같이 될 텐데, 모든 중에 제일 중요한 이렇게 5억이나 전의경을 다치게 하고 재물 손괴하고 경찰 장비를 빼앗아가고 그 중대한 것은 모든 속에 아주 사소한 것에 집어넣어서 한 그야말로 전형적인 짜깁기 판결로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집회 시위 주최 측의 책임을 물으지 않는다면 이제는 아마 공안, 특히 공공질서 유지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하지 않나 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 행위는 있었고 책임질 사람은 없다. 공교롭게도 그 위에 그 박광근 부장판사라는 그 민노총 불법 시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공교롭게도 그 며칠 전에 유명한 북한 김일성 궁전에 가서 김일성 시신에 참배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한 판사입니다. 우연의 일치도 볼 수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무죄라고 한 것은 유명하게 우리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다. 동방예의지국에서 그 명복을 비는 것은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이해할 수 있다. 이 애써라는 우리 판결문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애써 이해를 했습니다. 애써를 빼면 이해하기 힘들죠. 애써 이해를 하다 보니까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했습니다. 뭐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송경근 부장판사, 이분도 또 10월 달입니다. 지난달에 이렇게 우연히 많이 얽혀져 있습니다. 유명한 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부정경선이죠. 쉽게 말해서 부정경선 과정에서 이석기라든가 여러 명이 당내 비례대표 후보로 뽑혀서 전국적으로는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경선이 업무방해죄는 아니다. 막 또 그런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의 자율성, 정당 규약에 보면은 4대 선거 원칙,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이런 이유로 무더기로 무죄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법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늦게 하면서도 무죄를 했습니다. 무죄를, 물론 또 그 뒤에 또 유죄한
법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근데 당내 투표도 사실은 정당이 민간 단체가 아니죠. 민간인 단체가 아닙니다. 헌법으로 정한 기구죠.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정당에서 경선이라는 것은 개인의 동네에서 초등학교 반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경선에서 당선된 사람은 당당하게 비례대표 후보자가 됩니다. 그 후보자는 장차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의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도 규약에 없다고 해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까지 할 필요가 없고 뭐 자율에 맡겨서 뭐 해도 된다. 우리 헌법이 정하는 선거의 4대 원칙의 정면을 위반한 게 아닌가. 정당 민주주의 다 헌법 제도입니다. 선거제도, 정당제도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또 10월달, 정말 작년 10월, 올 10월달은 이렇게 막 하루 걸러서 나왔더구만요. 소위 인터넷 팟캐스트의 나꼼수, 나는 꼼수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뭐 깊은 비판은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안 들어본 이유가 거기 사장님 이름이 총수래요. 아니 재벌에다가 총수라 붙이는 건 봤는데 어떻게 방송사도 총수가 있나, 뭐 그런 개인적인 또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참여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의혹 제기다. 그것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역시 수사에 불과하죠. 또 그 다음에 사실 그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선거 직전입니다. 선거 직전에 바로 선거 후보자의 유력한 선거 후보자의 직접 가족들, 아버지나 친동생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카더라라는 방송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의혹 제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또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 대통령을 뭐 독일 가시기는 갔지만 만나지도 못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번에는 고의가 없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게 계기로 돼서 참여재판의 문제점 같은 게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당구장표를 한 건 또 대비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 대통령에 관련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하면서 거꾸로 또 같은 법원 이번에 민사부 10월 2일 날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씨, 저는 뭐 잘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이분이 뭐 어떻게 김성환 노원구청장에게 종북 성향 지자체장이라고 해서 뭐 논란이 있었나 봅니다. 그 논란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 또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종북 성향 인사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읽을 때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한 것이다 해도 문장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한쪽은 된다, 한쪽은 안 된다. 그 다음 또 10월달입니다. 이 10월달은 또 전주에서 소위 안도현 시인, 저는 언론에 대한 또 불만이 또 여기서도 나옵니다. 왜 모든 언론은 안도현 시인이라고 합니까? 그 당시 이분이 소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하고 후보 비방한 죄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자격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지금 재판받을 때는 안도현 시인이 재판받는 걸로 됩니다. 그런 안도현 시인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에다 넣으니까 거기 배심원들이 시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재판을 하니까 감성재판에 흐를 수밖에 없죠. 더구나 당시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 재판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출석한 자리에서 그 다음 지역을 특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 그 지역은 문 후보에 대해서 86%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지역에서 참여 재판을 하면 참여 재판의 배심원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할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훼손의 내용은 작물 보관, 흔히 저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작물 공주라고 하죠.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대통령 가지고 작물 공주, 5.16 장학회를 작물로서 만들었다고. 이번에도 또 안중근 의사의 그 유목 북글실록 중에 썼다는 것을 그 도난당한 작물을 갖고 있는데 돌려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속적으로 트위터를 올리게 된 게 바로 선거 직전입니다. 투표일 10일 정도를 앞두고 또 상대방 선거대책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담당 판사가 도저히 무죄 판결을 난대로 판결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11월 7일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판결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또 궁금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그와 관련해서는 또 당구장표 친 것은 또 2010년 9월 달에 그 유명한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여기는 국정원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민간 사찰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거기서는 또 명예훼손이 아니라면서 또 박원순 변호사를 이기게 해줬습니다. 다소 근거는 부족하지만 국가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30초가 다 돼버렸네요. 그 뒤에 빨치산 교육 그건 1심, 2심 다행히 이게 거의 1심에서 2심, 3심까지 거의 한 3, 4년, 한 5년씩 5년 5, 6년씩 걸리는 동안 1심 무죄, 2심 무죄 다행히 올해 들어와서 올 3월 27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유죄 취지로 빨치산 추모교육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추모 집회를 한 부분에 드디어 유죄 판결은 받게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5년 내지 7년간의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 빨치산 찬양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이념 갈등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보상할까? 여러 가지 뒤에 있습니다만 검사들도 마찬가지죠. 검사들도 저는 소영용주의 튀는 검사라고 했으니까 대강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향후 우려되는 사건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석기 의원에 대한 그 내란 음모 선동 문제, 그 다음에 전교조에 대해서 법의 노조로 통보한 거. 이분들의 특징은 합법 비합법 투쟁을 병행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죠. 필요할 때는 각종 사법기관을 불신할 때는 철저하게 불신하면서 필요할 때는 각종 고소, 고발, 가처분, 법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법원을 또 괴롭힙니다. 바로 거기서 이석기 의원도 마찬가지죠. 듣도 보도 못한 공소장 일본주의. 어떤 국민은 일본이 공소장이 일본을 따라가면 안 되지. 왜 일본 친일파냐. 이렇게도 또 오해를 합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그럼 검사는 나쁜 놈이냐? 왜 일본을 따라서 공소장을 써? 공소장 일본주의를 들고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 적어놨습니다. 한번 참고로라도 읽어보시는 게 앞으로 재판의 추이를 지켜볼 때 아마 제가 적어놓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바로 전교조에 관한 법의 노조 통보. 이 문제는 그 전에 대법원에서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정명령을 하지 않아서 드디어입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서 우리 고용부도 정말 눈치를 봤죠. 못마땅하지만은 눈치를 보고 한참 있다가 법에 노조 통보를 하니까 이제 뭐 각종 재판의 종류는 뭐 끝이 없습니다. 징계 처분 무효부터 해서 뭐 가처분부터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쭉 합니다. 그 이면에는 또 전원노련이나 뭐 민변 같은 또 진보적 단체가 또 뭉쳐서 장기간 사회 갈등이 증폭될 걸로 예를 듭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소개를 드리면 여기 따옴표를 해서 좀 진한 표시를 한 거. 거기에 반해서 우리 불쌍한 그 조전혁 전 의원의 경우를 봅시다.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고 가장 최근에 9월 14일까지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급하라고 또 판결을 받았어요. 이 양반은 아마 전 재산을 다 털어넣어도 못 갚을 8억입니다. 저쪽 세력들은 그렇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합니다. 법조 사법부를 이용을 해서 거기는 전교조 명단을 공개를 명예훼손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교묘하죠. 전교조가 명예롭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면 자기 부정이죠. 그래서 사생활을 침해했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두고 일으킬 겁니다. 뭐 꼬투리에 적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했습니다. 예, 2심에서 유죄. 과연 대법원에서 또 어떻게 될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 속에 들어가고 있는 이 갈등 비용이 삼성경제연구원에서 2010년도에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정치 갈등을 하니까 약 290조 원까지 집계를 합니다. 2010년도 우리 정부 1년 예산이 3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갈등만 멈추어도 우리 300조 원 거저 먹고 들어가는 이 비용은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되지 않느냐, 막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대책은 제가 여기 뭐 너무 신분 보장이 강화되어 있다는 그런 점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어느 누구도 우리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할 자유는 없다. 아무리 자유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협하는 시민의 안전,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자유는 없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도 명심을 하고, 특히 사법부가 명심을 해서 하지 않으면 사법부 판검사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방안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예, 감사합니다. 해봅니다. 미안합니다.